뭐죠? 35쪽. 요약집 35쪽. 자, 보면은 표준세율, 탄력세율이 있는데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재산세에서 가감 조정된 것은 언제만 적용한다? 당해 연도만 적용한다. 이게 작년에 3년간 적용한다. 틀리게 나왔던 거죠. 따라서 탄력세율은 올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 다음 토지. 잘 보세요.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율이라서 외우라고 그랬어. 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세 그룹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농지, 임야, 요거는 007, 1000분의 0.7. 공장, 용지, 터미널, 염전은 1000분의 2, 0.2%. 그 다음에 사치성은 4%, 1000분의 40. 얘는 미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세율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합산 토지는 누진세율이다. 끝. 이렇게만 하면 되고 숫자는 못 외워도 됩니다. 다만 나는 더 하고 싶어요. 더 가르쳐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3단계 누진세율이더라. 끝. 이렇게 나오면 돼요. 누진세율은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차등비례세율은 숫자 외워야 돼요. 요건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합산 토지는 다 초과 누진세율인데 몇 단계다? 3단계다. 끝. 그 다음에 건축물. 얘는 벌써 한 10여 년 동안 안 나왔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건축물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영업용이나 공정용이나. 영업용은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은 전국에 똑같아. 1000분의 얼마? 2.5. 상가 건물은 무조건 1000분의 2.5야. 학원 건물 들어올 때 출입구 땅은 뭐가 된다? 별도 합산, 사업용. 벽을 치면은 1000분의 2.5. 여기다 한번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치하게. 벽에다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반려견들 말, 언어 공부시키는 거 있잖아. 누르면 간식, 누르면 나가요. 이런 거 있잖아. 벽에다 그거 하나 해고 싶어. 1000분의 2.5 치기만 하면. 그 땅 밟으면 별도, 이런 거. 제가 좀 유치한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을 주변에 보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그런 걸 풀어줬으면 좋겠어. 자, 농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세율 나오는 거다. 그죠? 주변에 있는 거.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 땅도 그렇고. 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거에 대한 영상에 대한 게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학원을 좀 겨울철엔 다녀볼까 이런 중에 영상에 대한 그런 걸 틀어주고 하는 게 낫지 맨날 이거 봐서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맨 처음 여보세요? 그렇게 비웃어요? 조세 총론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대화 나누면서 만화는 있었지만 영상은 없잖아. 영화가 뭐 중간에 멜로도 좀 집어넣고 물론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겠죠. 너무 심하게 웃으니까 기분이 더 나고 내가 어때서? 다른 연예인이 세법 강의하면 다 여러분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엔 다 도망가요. 나니까 버티는 거지. 그렇잖아요? 공유가 나와서 여기에다가 칼 꽂고 나오고 불 끄고 나와서 해봐요. 하루나 이틀 보고 나머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영화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세법 맨 처음 조세총론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한번 쭉 그거 하면은 뭐 빨리 하면 8시간짜리로 1부, 2부 아니 왜 드라마를 하겠다고 50분씩 해갖고 난 그거 했으면 그게 더 대박 터질 것 같기도 하죠. 그죠? 문제풀이도 뭐야?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영화로 만들어서 문제풀이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좀 힘들겠네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상가, 뭐 하다 보면 세법 삥 돌아가요. 왜? 주변에 널린 게 세금이기 때문에.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은 1000분의 2.5. 한번 이따 내일 오실 때마다 벽을 한번 쳐봐요. 그러면 1000분의 2.5, 2.5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은 허락된 지역에 있으면 상가와 똑같다는 거 2.5. 그런데 싸우는 지역에 있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다. 싸우죠. 싸우면 곱빼기 1000분의 5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골프장, 오락장은요. 골프장, 오락장은 우리가 여기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이나 사치성은 똑같습니다. 사치성은 몇 프로? 4%, 1000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는 외워야 되고 그 다음 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더라. 끝. 숫자는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상가 건물은 2.5, 공장 건물도 2.5, 건물입니다. 건물 토지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싸우는 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곱빼기 1000분의 5. 사치성은 토지도 4%, 건축물도 4%가 됩니다. 그럼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요건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주택은 별장과 별장이 아닌 거와 구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잘 보세요. 그럼 별장은 주택에 포함할까 제외할까 재산세에서? 잘 봐요. 침착하게. 주택에 1, 2 했잖아. 그럼 1, 2를 여기에 주택 밑에다 1, 2 썼다는 건 주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지, 포함한다. 금방 말이 달라지고 있어. 이게 힌트야. 재산세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이 되는데 세율만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 뭐가 나왔어?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따로 썼을 때는 제외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에는 별장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별장이 포함되는 거야. 주택에 포함이 되지만 세율은 다르다 이거야.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얼마? 44%. 얘는 외워야죠. 그런데 별장 이외의 주택은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몇 단계다? 4단계. 그 다음에 요거 개정됐다고 그랬죠. 6억 이하가 아니라 얼마? 9억 이하. 그래서 이건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6월 29일 날 통과가 된 거니까 9억으로 알아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재산세, 주택분에 관한 게 많이 내려갔죠. 몇십만 원 내려갔을 텐데 몇만 원에서 뭐 10여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냥 다 원룸에 사시는구나. 그럼 됐죠. 그거.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양도소득세와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부세 개정이 이번 달 8월 달 국회 때 통과가 될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8월 달에 여기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9억에서 얼마로 바뀐다? 12억으로 바뀌다. 그 저번에 다 해드렸는데 됐어요. 잘했어. 고마워요. 확정되기 전까지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잘했어요. 뉴스에 여러분 양도소득세 개정된다는 말 크게 나왔죠? 봤어요? 거기는 왜 그런 걸 왜 보는데?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내 입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이게 8월 말에 통과가 되는데 8월 말에 통과가 된 다음에 국무회 시행령까지 나온다. 통과되고 불만이 많으면은 시행령에서 완화책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9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개정안이 또 수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개정된 것도 올해 시험에는 반영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예측이고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개정됐다는 거 절대로 TV에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월 중순 이후라도 시행령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뀐 걸 올해 시험에 반영될 수는 더 힘들어요. 실무에서는 개정되자마자 시행은 되겠지만 시험하고는 좀 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니까 뉴스는 절대로 세법 개정은 보지 마세요. 물론 확정이 돼서 그거에 관한 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큰 비중은 없다.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만 하자는 얘기죠. 이 개정된 내용은 심심하지 않게, 세법은 심심하지 않잖아. 개정이 자꾸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볼 사람들은 또 새로운 세법을 배우게 된다. 지루할 틈이 없다는 얘기. 절대 뉴스 보지 말아요. 개정된다는 것만. 어떤 게 나왔냐? 완전히 여러분 머리 아프게 생긴 거예요. 장기 보유도 최대 80%가 되는데 유지되는 게 있고 일부는 30%만 해준다. 막 이런 것들이 포함돼. 누더기가 됐어요. 종부세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정리해뒀는데 그거 던지는 순간 혼란이 오니까. 그냥 우리에게 세법 개정은 올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배운 대로만 합시다. 자, 바로 요거는 알아둬야 돼. 9억 이하. 9억 이하의 주택은 2023년도까지 1000분의 0.5가 인하가 된다는 거. 1000분의 0.5. 그래서 1000분의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1. 여기에서 1000분의 4. 그런데 9억 이하의 주택은 0.5씩 빼주는 거야. 그래서 1에서 0.5 빼니까 0.5. 최대 4에서 0.5 빼니까 3.5. 이렇게 무진세율이 인하가 된다. 감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숫자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은 감면이 있더라. 끝.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선박. 고급 선박은 5%, 나머지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가 3%가, 0.3%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세율인데 세율 외울 거 없어. 뭘 외우냐?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에 별장이냐 주택이냐. 오케이?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가세율은 요겁니다. 요거 과밀억제 권역이야.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억제하는 지역이야. 들어오지 마. 숨쉬기 힘들어. 근데 여기다 공장을 신설했다 이거야. 공장만 돼요. 사람이 많아서 숨쉬기 힘들어 죽겠는데 공장을 신설, 확장을 하면은 매연이 심각하겠죠. 근데 자본주의니까 막을 수는 없고 세금만 비싸요. 자, 몇 배, 5배, 몇 년간, 5년간 증가세 한다는 거. 근데 얘는 재밌는 건 뭐냐? 다른 건 토지 이런 게 증가세가 있지만 얘는 공장용 건축물, 건축물만 증가세가 됩니다. 땅은 증가세가 없는 거야. 왜? 땅이 매연을 품는 게 아니라 건물이 매연을 품는 거니까. 그래서 5년간 5배. 그럼 여기 보세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증가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공장이 들어올수록 허락된 지역이 산업단지야. 여기에 신설하면 증가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허락된 지역에서 공장을 만들면 증가세 안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이 뭐냐? 요거죠. 5년간 증가세 합니다. 그럼 공장용은 1000분의 2.5가 표준세율인데 이거에 5배를 하니까 1000분의 얼마가 된다? 12.5.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난이도 높은 건 뭐냐? 그러면 5년은 알겠는데 언제부터 5년을 시작하냐는 얘기야. 항상 재산세에서 날짜가 애매하면은 과세 기준이 된다는 거. 따라서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이 된다.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답을 가르쳐 드릴게.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인데 이걸 갖다가 공장 신설 증설일로부터 5년간. 괜히 그럴듯해 뵌다는 얘기죠.
공장 신설일은 세법에서 인정을 하네. 항상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증과세 한다는 것.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가셔? 자, 됐으면 요거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재산세 세율은 큰 비중은 없지만은 아까 설명했던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장, 사치성,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